아마 4화였던가요? 엔딩이었던 줄다리기 장면에서 전세계 시청자들은 일명 K 엔딩을 보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장면에서 딱 끊어버리는 한국 드라마 특유의 맛을 제대로 보고 욕을 하는 사람들, 어안이 벙벙해져 이런 식으로 끊는다고? 라며 경악을 하는 모습들을 유튜브에서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진짜 안 당해보면 모르는 한국 드라마 특유의 절묘한 끊어가기, K 엔딩의 맛을 제대로 보고 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나마 시리즈 전체가 공개되었으니 망정이지 아마 우리 방식대로 주 2회 방영이었다면 넷플릭스는 아마 폭파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오징어 게임, 현재 진행 중인 오징어 게임 열풍은 지금 미국에서 들려온 낭보에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오영수와 정호연입니다. 1944년을 시작으로 매년 미국 영화와 TV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골든글로브상, 아카데미상과 SAG 미국 배우조합상과 함께 가장 주요한 상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물론 서구권 최고의 시상식 중 하나인 골든글로브에서 우리 배우 오영수가 한국 배우 최초로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쾌거를 달성하였는데요.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오영수가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수상했다면서 그를 한국의 베테랑 배우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우 오영수의 이번 수상은 그가 평생을 걸고 연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노력을 증명하는 엄청난 산물이라는 생각에 뭔가 가슴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인데요. 허나 조금 아쉬운 점은 배우 오영수의 수상 소감을 듣는 순간이 없었다는 점이죠. 이번 골든글로브가 비공개 이벤트였다는 점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이번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투표를 하는 87명의 언론인 중 흑인 회원이 한 명도 없다는 등의 비난으로 스칼렛 요한슨, 마크 러팔로 등과 같은 헐리우드 배우들이 보이콧을 하고, 톰 크루즈는 그의 골든글로브 트로피 3개를 모두 반환함으로써 항의하기도 했다는데요. 아울러 팬데믹으로 인해 2008년 작가 파업 이후 처음으로 관객도 없었고 레드카펫 행사 등도 모두 취소하여 생중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배우 오영수와 함께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바 있는 배우 이정재에 대해 영국의 NME는 그의 소속사가 배우 이정재의 시상식 불참 소식을 알려왔다면서 팬데믹을 고려한 결정이라 전했는데요. 배우 오영수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물론이지만 작품상 후보에 오른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와 감독, 제작진 모두, 그리고 배우 이정재 역시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위치를 인정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새 역사를 쓴 배우 오영수와 함께 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배우가 있는데요. 아마 현재 전 세계의 모든 배우와 모델을 통틀어 가장 핫한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배우 겸 모델 정호연입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로 우뚝 선 배우 정호연이 새로 쓴 역사는 1892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패션 매거진 보그에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단독 표지 모델이 된 것인데요. 아시아인이 단독 표지 모델로 등장한 것은 창간 이후 처음, 즉 130년 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미국의 CNN이 보도하였는데요. 기사는 지난 몇 달간 정호연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정신없이 벌어졌으며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직후 하룻밤 만에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단 몇 주 만에 수백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끌어모았으며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가 있는 한국 여배우로 올라섰는데, 여기에 보그의 2월 커버스타로서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다면서 그가 미국 패션 잡지 솔로 커버를 장식한 최초의 한국인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사는 정호연이 뉴욕에서 루이비통, 마크 제이콥스, 샤넬에서 활약했었다며 그녀의 프로 모델로서의 경력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혀 그 돌풍이 끝나지 않아 보이는 오징어 게임의 새 역사 러시는 심지어 나오지도 않은 시즌2를 넘어 시즌3에까지 이르렀을 정도라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NME는 오징어 게임의 제작자 황동혁이 시즌2를 넘은 시즌 연장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며 화들짝 놀라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제작자 겸 감독 황동혁은 넷플릭스와 시즌3를 논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넷플릭스 입장에서 오징어 게임의 시즌을 이어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결정이죠. 넷플릭스의 주가 전망과 기업 실적에 있어 오징어 게임의 가치는 이전 그 어떤 넷플릭스 작품보다도 큰 임팩트를 주었고, 경쟁사들도 이와 같은 전략을 추종하게 만들 정도로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였기에 검증된 시리즈에 투자하는 것은 어쩌면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 필수가 된 셈인데요. 그런데 이런 경쟁에 기업들만이 뛰어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대중문화 파급력을 갖게 되자 자신들도 한국처럼 해낼 수 있다는 많은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데드라인은 2022년에는 어떤 아시아 시장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규모의 히트작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사는 2021년은 오징어 게임의 해였으며 28일 만에 10
16억 5천만 시간이라는 시청시간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 기록이 아니더라도 할로윈데이에 모두가 오징어 게임 의상을 입고 있는 현상에서 이런 한국 문화의 대중문화 침투는 가시적이었으며, 심지어 뉴욕의 일부 학교에서는 폭력을 미화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 의상을 금지할 정도였다는데요. 그런 면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문화 콘텐츠 생산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가운데 2022년에도 한국은 오징어 게임을 이을 히트작을 내놓을 것인지, 혹은 이런 위치에 올라설 다음 국가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 국제 콘텐츠 전문가 그룹에게 물어보았다는 기사입니다. 최근 애플 TV 플러스의 첫 한국 드라마 시리즈 닥터 브레인을 패키징한 미국 최대 에이전시인 UTA의 아시아 사업 개발 책임자 맥스 마이클은 그 후보 국가로 일본을 지목했는데요. 그는 일본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왔지만 대부분 내수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왔는데, 이제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과 함께 세계 시장 진출을 꾀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오스카상에서 국제 장편 영화 역사상 4번째로 많은 후보를 배출한 국가임과 동시에 가장 많은 수상작을 가진 국가라는 전통이 있는 것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태국에 대해서도 미래에 크게 발전할 수 있다면서, 태국에는 7,500만 명이 넘는 인구 중 많은 이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강점이 있다고 하며, 중국의 경우 정치적인 영향이 국경을 넘는 콘텐츠 제작에 방해가 될 수 있지만 역사적인 스토리들을 많이 가진 문화적 강점으로 인하여 후보가 될 수 있고, 아직은 콘텐츠 측면에서 부족하지만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대만, 베트남 등도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인데요. 인도 역시 14억 인구를 비롯하여 저렴하고 방대한 인터넷 네트워크로 인하여 인도의 발리우드가 오징어 게임과 같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후보가 되기에 택도 없어 보이는 국가들도 있고 잠재력이 있다고 공감이 되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의 문화 수출의 롤모델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맥스 마이클이 선정한 2022년에 또 다른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낼 가장 가능성 높은 국가 역시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는 2022년에도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장악이 계속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인 성공과 경쟁하기는 힘들지만 자신의 고객인 연상호 감독이 만든 드라마 지옥은 거의 100개국의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했고 10주 동안 차트 상위권을 차지한 오징어 게임을 밀어낸 첫 드라마였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또한 그는 한국 콘텐츠의 인기는 서구 문화와 한국 문화가 효과적으로 혼합되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과 미국은 지정학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한국에서는 서양의 감성에 대한 이해와 서양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이 촉진되었고, 그 결과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흥행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과 한국 간의 오랜 동맹 관계로 인하여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방식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았고, 이에 한국만의 대중문화 방식이 만나면서 세계 최고의 콘텐츠 제작 강국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사실 그 주장처럼 한국의 콘텐츠 제작자들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헐리우드 키드로의 경험이 풍부한 것도 사실일 것이고, 지금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런 도전적인 소재의 작품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적인 스트리밍 플랫폼의 영향임도 부정할 수 없죠. 결과적으로 한국의 실력과 미국 문화의 영향이 절묘한 시너지를 낸 것이라 봐야 할 것인데요. 하지만 누구의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이것을 해낸 것은 대한민국의 콘텐츠 제작자들이었죠. 그리고 2022년 또한 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의 해가 될 것임은 당연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듯이 이는 일시적 유행이 아닌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문화 강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떨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